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꽃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꽃다발 잡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꽃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사람들이 많이 선물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아마 꽃다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꽃다발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꽃을 조화롭게 구성해서 모아 잡은 꽃을 말하는데요. 영미권에서는 핸드타이드라고 불리고 불어로는 부케라고 합니다. 꽃다발이나 바구니 등 뭔가 그럴듯한 꽃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갖추면 좋은 꽃의 종류들입니다. 꽃의 형태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소재이고요. 두 번째는 메인 플라워, 그리고 세 번째는 필러 플라워, 마지막 4번째는 연출 또는 포인트가 되는 꽃이에요. 그린 소재라고 하면 계절별로 다양한 그린 소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유칼립투스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꽃이라고 하면은 뭔가 덩어리감이 있는 꽃, 예를 들면 장미나 작약, 해바라기 같은 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필러꽃이라고 하면 작은 꽃이 달렸거나 길이가 얇고 그래서 주된 꽃을 강조하고 공간 사이를 채워주는 그런 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출 또는 포인트 꽃은 뭔가 진득한 색감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나비가 날아오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꽃 한 송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밑재료의 손질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 작품을 만들 때에도 밑손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로리스트들은 보통 이 작업을 컨디셔닝 작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기에 달린 이파리나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가시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서 줄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런 잎들이 화병 속에 꽂히거나 바구니 만드는 데 있으면은 그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물이 미끄덩거리고 꽃의 수명이 훨씬 이렇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셔닝을 해주는 거고요. 보통 줄기 끝에서 물을 먹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 얼굴로 바로 가지 않고 잎으로 먼저 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꽃 얼굴로 가는데 불필요한 잎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이 잎으로 물이 가고 정작 이 꽃에는 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셔닝 할 때 잎들은 최소한으로 한두 개만 남겨두고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도 밑작업하는 방법은 이렇게 얼굴이 떨어져 있는 줄기나 잔가시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자잘자잘한 가시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꽃 가위에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서 살살 긁어서 잔가시들을 떼어내 주시면 돼요. 조금 스크래치가 나거나 얼룩덜룩한 잎이 있으면은 겉잎을 몇 장 뜯어서 딱 예쁘고 깨끗한 잎만 남겨두고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내가 어떤 꽃을 샀는데 하루 만에 뭔가 시드는 느낌이 있을 때는 열탕 처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꽃 줄기를 보시면 지금 이 마트리카리아라는 꽃도 여기 줄기 끝부분이 살짝 그 갈색빛을 띠는데요. 이 꽃은 열탕 처리를 했다는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살려볼까 고민이 될 때는 꽃을 사왔을 때 그 줄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힌트를 얻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열탕 처리를 하실 때는 꽃을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서 좀 신문지 같은 걸로 얼굴을 한번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90도에서 100도씨로 끓인 물에 10초 정도 담궜다가 차가운 물이 담긴 화병에 옮겨서 꽂아주시면 돼요. 신문지로 감싸는 이유는 이 열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꽃 얼굴에 닿아서 이 꽃잎이 흐느흐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열탕 처리를 해주시면은 다시 이 막혔던 물관이 트이면서 물을 한 번에 쫙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얼굴을 숙인 꽃도 하루 정도 지나면 금세 다시 이렇게 빳빳하게 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구매한 꽃이 열 처리도 해도 될지 긴가민가 하실 때는 검색창에 꽃 이름과 열 처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해온 꽃들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컨디셔닝을 마친 꽃인데요. 자, 오늘 쓸 그린 소재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유칼립투스와 서류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인 꽃은 이렇게 덩어리감, 얼굴이 큰 장미꽃이나 카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러 꽃이라고 하면은 얼굴이 작은 꽃, 이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빨강색 혹은 이 스토크 이런 종류의 꽃이 필러 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연출꽃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 중에서 가장 색감이 좀 짙죠. 이 빨간색, 와인 색깔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연출꽃이 오늘 스카비오사 옥스포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라운드 형태의 꽃다발 잡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꽃다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바인딩 포인트와 스파이럴인데요. 스파이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꽃과 소재를 하나씩 더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중심되는 장미꽃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소재를 하나씩 더해가는 작업을 말해요.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하나도 꼬임이 없이 빙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파이럴이 지켜지지 않는 꽃다발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자로 잡히는 경우에는 이 줄기를 눌러서 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모아주는 이 스파이럴 형식으로 꽃다발을 잡아주게 됩니다. 스파이럴을 잡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꽃 줄기의 수명을 최대로 끌어올려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완성했을 때 이 꽃다발 형태의 모양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파이럴이 잘 된 꽃다발은 줄기가 엉켜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내가 이 꽃의 높이를 좀 높이거나 낮춰주고 싶을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꽃들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스파이럴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인딩 포인트, 말 그대로 잡는 위치 또는 매듭점인데요. 이 바인딩 포인트의 높이에 따라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져요. 이 바인딩 포인트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갈 경우에는 꽃들이 상대적으로 넓게 펼쳐지면서 와이드한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잡는 점의 위치가 높은 꽃 얼굴 가까이에서 시작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꽃 얼굴이 모이면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웨딩 부케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시기에 용이해져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한 번 잡은 이 바인딩 포인트의 위치는 처음 그 위치를 그대로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지점을 잡았다가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리면서 또 올라오고 하면은 계속 꽃이 돌아가고 형태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사용할 소재들 중에 만약 이렇게 줄기 하나에 여러 가지로 퍼지는 꽃이 있다면은 그런 스프레이 꽃을 가장 먼저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장미도 좋고 이런 스프레이 장미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유칼립투스 한 대를 같이 잡으셔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중심이 될 만한 곧게 뻗은 줄기를 하나 골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스파이럴을 할 때 꽃의 얼굴은 나를 향하고 꽃 줄기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계속 더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 모양은 계속 더하고 열고 이 손 작업이 이렇게 반복이 될 거고요. 자, 장미꽃을 또 얼굴은 나를 향하게, 줄기는 바깥으로 향하게, 그리고 또 잡아주시고 또 카네이션을 넣고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꽃이 계속 더해질 거고요. 그린 소재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꽃다발 만드실 때 이렇게 장미와 카네이션 얼굴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쉽게 여기에 습이 지기가 쉬운데 그린 소재가 이 사이에 들어가 주면은 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꽃 얼굴이 쉽게 습지거나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중간중간 꽃 한 번, 그린 소재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인딩 포인트 아래에는 잎들이 달리지 않게 깨끗하게 컨디셔닝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이 유칼립투스도 좀 더 잎을 털어서 잡아주실 때는 꽉 움켜쥐지 않고 조금 흔들흔들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에 꽃을 넣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더하면 계속 꽃 얼굴이 앞에만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살짝 돌려서
다시 그 바인딩 포인트 위치를 그대로 지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에 꽃을 더해주시면은 아까 봤을 때 이 꽃이 뒤로 들어가게 돼요. 자, 하늘하늘한 필러 플라워인 이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는 그 느낌을 살려서 좀 시원스럽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넣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출 플라워, 포인트 플라워인 스카비오사 옥스포드도 이렇게 넣어서 컬러에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핸드타이드는 부채꼴 모양으로 나오면 가장 일반적인 원형의 핸드타이드이고요.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나도 꼬임이 없이 펼쳐진 모습이에요. 이제 줄기 끝을 좀 살짝 길이를 맞춰서 정리를 해주고 고정을 해볼게요. 바인딩 포인트 지점을 묶을 때는 끈을 사용하셔도 되고 와이어로 묶어주셔도 되고 플로랄 테이프나 또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꽃다발을 한번 포장을 해볼 텐데요. 여기 이 종이는 습자지라고 해서 그 꽃 얼굴을 한번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습자지와 플로드지를 사용해서 포장을 해볼 거고요. 꽃다발을 이렇게 뉘었을 때 이 가로 길이가 꽃을 다 감쌀 수 있을 만한 길이 한 1딱 1대1의 비율이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반 정도의 길이로 한 장을 더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습지로 꽃 얼굴을 너무 가리지 않게 이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 모아서 살짝 모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꽃 얼굴들을 감싸서 보호를 하는 효과가 있죠. 포장지 또한 이 바인딩 포인트 허리 쪽으로 한 번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플로드지는 구겨지게 되면 신문지처럼 구깃구깃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허리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심플하게 포장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 줄기를 완벽하게 좀 가려주고 싶으신 분은 아까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자른 종이를 이렇게 앞쪽에 덧대서 똑같이 그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모아주시면 줄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가려지게 포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리본을 브라운 색깔의 종이 재질의 리본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라운드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는 법을 배워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예쁜 꽃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